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퀴즈 풀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13주차 때 강의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중에서 SQL 삽입이라고 하는 SQL 삽입 보안에 관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퀴즈 풀이를 미리 했었고요. 그쵸? 그 내용을 가지고 저랑 같이, 그쵸?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쵸?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SQL 삽입 보안에 퀴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3단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미리 여러분들 퀴즈 풀이를 했죠? 그쵸? 그 내용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교재도 활용하면서, 그쵸? 어떤 것이 답이고, 또 어떤 것이 오답인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됐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단어는 우리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발에 우리 교재는 11장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이런 단원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3주차에 걸쳐서 강의가 됐잖아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의 전반적인 개요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3주차 때에 그죠?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중에서 그죠? SQL 삽입,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SQL 삽입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퀴즈 문제도 풀어봤죠.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그냥 향상 문제 10문항만 같이 한번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SQL 삽입, SQL 인젝션이라는 거죠. 우리 SQL 인젝션 공격은 공격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SQL, 그쵸? 우리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스트럭처도 쿼리 랭귀지, 스트럭처도 잉글리시 쿼리 랭귀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SQL이라고 읽지 않고 SQL로 읽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SQL에 그쵸? 뭐를 조작을 하여 그치? 입력값을 그치? 조작을 해서 SQL에 입력되는 SQL이 하려면 입력 값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력 값을 조작해서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갈취하는 수법 이것을 갖다 우린 SQL 삽입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QL 삽입 공격의 정의입니다. 그 SQL 삽입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쵸? SQL 삽입이니까 SQL에 입력 값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정상적인 그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조회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작해서 인증 절차를 그쵸?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절차를 웹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절차를 갖다가 그쵸? 우회해서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갈취하려는 수법, 갈취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그쵸? SQL 삽입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적합한 말은 입력값, 인증 절차를 우회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갈취하는 수법이다. 우리 교재 203쪽에 보시면 SQL 인젝션 개념 이렇게 돼 있어 그 문장들을 쭉 그치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값 인증 절차 데이터베이스 여기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SQL 삽입 SQL 인젝션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 거리가 먼 것은 SQL 삽입 공격을 하게 되면 그쵸 디도스 공격을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다운시킨다든가 서버를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공격도 가능하거든요. 그쵸? 디도스라는 건 뭡니까? 분산, 그치? 디스트리뷰트, 디날 오브 서비스. 그래서 분산 서비스 부인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조작. 자,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조작은 아니죠. 우리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조작은 이거보다는 이제 다음에 배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좀 일종이다 할 수 있는데, SQL 삽입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SQL의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의 파라메터 값을 갖다 조작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피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SQL 페이지 조작,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조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조작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덤프 및 데이터베이스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부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인증을 우회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부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를 그렇죠? 보거나 또는 데이터 값을 바꾸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페이지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거리가 먼 것은 203쪽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203쪽에 보시면은 뭐 SQL 인젝션 공격의 뭐 특징, 그래서 뭐 개념이라든가 발생 원인, 난그 지금 교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의 결과로는 뭐웹 애플리케이션의 부적절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노출 및 변조, 데이터베이스 덤프 파괴, 시스템의 주요 파일을 노출시키거나, 그쵸, 우회해서 로그인 하니까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SQL 삽입 공격이 이와 같이 좀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OWSP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가장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하는 넘버 1이 SQL 인젝션 삽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문제 2번. 다음은 문제 3번. 다음 중 SQL 인젝션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격에 대한 점검 도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내가 몇 가지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구들은 그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HDSL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요. 파로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 웹의 웹 패킷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락시, 일종의 프락시 기능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파로스는 우리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펭골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중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펭골린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SQL 공격을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펭골린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건 답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 기억 디귿을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른 건 기억 디귿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니은 들어가 있는 건 다 틀린 거죠. 니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파밍도 아니죠. 이거 파밍 공격은 그 DNS 그 보안 쪽에 공격 쪽에서 파밍 공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미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이 답이겠네요. 그다음에 리얼 DVWA 이것도 아니고요. 로그 파서는 아니죠. 우리 그 웹서버의 로그를 조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로그 분석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제킹도 아니죠. 이건 뭐 어떤 건 탈취 중간에 뭐 비행기 탈취 같은 걸 하이제킹 한다고 그랬죠. 하이잭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그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뭐 음주 주류 하도 그 골드러시나 미국이 이제 갑자기 부가 늘어나면서 그 흥청망청 조금 이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돼서 대대적으로 금주령이 내린 적이 있었대요. 미국에 2000년도 그 19년도인가 그 초중반에, 그쵸? 그러니까 금주를 내리니까 불법적으로 이 그 술 위스키라든가 이런 걸 거래하는 그 마차가 그 지역을 오갈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중간에 그 탈취를 해서, 그럴 때 뭐 하이잭 이러면서 탈취를 했다 그래서 하이제킹 탈취 뭐 이런 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비읍에
하이비지라고 하는 HAVIJ라고 하는 그 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3번 됐죠? 문제 4번 공격자가 논리적인 에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문자열을 하나씩 자르고 아스키 코드 값을 입력하면서 C컬문에 참이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격 시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 C컬 삽입 공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C컬 유형 삽입 공격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 오류를 발생시켜서 그 페이지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파라메타를 쓴다라는 것을 입수를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SQL 공격을 하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거와 상황을 보고 어디가 취약한 웹 페이지를 보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에러를 발생시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고 그 SQL의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SQL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에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에러 베이스 SQL 인젝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에러를 모를 때, 에러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그 패스워드나 유저 아이디 한 자씩을 잘라가면서 A냐 B냐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걸 갖다 우리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 기법이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 유니온 그 집합 연산 지리문이 있거든요. 그 유니온을 하면 두 개의 유니온을 시켜놓으면 참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 베이스 SQL 인젝션이 있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은 거고 퀴즈 문제 먼저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어드 프로시저 SQL 인젝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막스 SQL 인젝션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에서 주로 공격하는 거죠. 1번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 교재 204쪽에 SQL 삽입 공격의 여러 가지 유형 이렇게 해서 그 5가지를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 5번 다음에 해당하는 SQL 인젝션 공격 유형은 게시나 포스트가 아닌 쿠키를 통해서 데이터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로 MS SQL을 사용하는 AS 기반 이건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며 쿼리문을 그래서 헥스 인코딩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렇죠? 매스 SQL 인젝션이라고 그랬죠? 매스 SQL 인젝션. 아시겠어요? 우리 교재 204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SQL문의 SQL 인젝션 공격이 성립하기 위한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 아이디가 어드민이라는 걸 해커가 알고 있다라는 거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고 그 에러를 발생시켜서 그렇죠? 이 문장이 SQL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란이 있고 그거의 탐색 조건이 웨어저리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값에 파라미터 값을 받아요. 요거 유저 아이디를 파라미터라 그러고 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거 요건 파라미터 값을 갖다가 뭐 양식 페이지를 받던 URL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로그인 할 때는 양식 페이지를 통해서 포스트나 겟 방식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그 에러를 보면 요 SQL문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유저 아이디라는 건 새로운 값이 들어오고 그리고 패스워드 값이 맞았을 때 유저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그것이 참여됐을 경우에 그 유저가 등록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로그인을 성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립을 갖다가 그죠? 불필요하게 불합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건 유저 아이디가 어드민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해커가 그치 어드민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어드민 이렇게 값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어드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하이픈 2개가 오라클에서는 그 커멘트예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어드민만 가지고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또는 유저 아이디를 안 넣더라도 또는 12는 항상 참이 되잖아요. 그쵸? 참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요게 빠진 거예요. 요게 답이 2번이거든, 요거. 그치? 12를 갖고 넣을 수도 있어요. 요거, 유저 아이디는 아무거나 넣을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어드민이라는 거 알고 있어도 아무거나 넣고 패스워드에다가는 패스워드랑 공란을 넣으면 되죠. 여기다 공란 넣으면 공란이 되겠죠, 이거. 없겠죠. 또는 1과 1은 1, 요 뒤가 이제 1이 막힐거든. 같잖아요. 그럼 항상 이 전체 문장은 참이 돼서 로그인이 성립되겠죠.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모르더라도 로그인이 성립되겠죠. 어드민에다가도 마찬가지로 5와 구문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걸 성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게 2번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에러 생겨요. 요건 SQL 인젝션 공격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 오류 생기거든요. 아시겠어요? 2번이고 그 패스워드는 안 넣어도 되죠. 또는 어드민 해놓고서 그 자리에다가 로그인 자리다 뭐 유니온 셀렉트 XY from 듀얼 해서 요 듀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오라클의 그 가짜 테이블이에요. 이거 더미 테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뒤에 거는 요 코멘트 처리하니까 로그인이 되죠. 근데 얘는 페이지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라고 우리 강의 들은 거죠. 7번 다음적 SQL 인젝션 공격의 대응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로부터 전달되는 파라미터 입력값을 검증한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제대로 정당한 방법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죠? SQL 인젝션에 해당되는 그 파라미터 값이 그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값인지를 검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에러 발생 시 별도 페이지에서 에러를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류 내용을 그 에러 베이스에 SQL 인젝션을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겠죠. 정기적인 웹로그 분석을 통해서 누가 입력 파라미터 값을 이상하게 조작해서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는지 그런 패턴을 탐색하고 그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IP를 차단시켜야 되죠. 웹상에서 입력되는 사용자 요청 값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접근을 차단한다. 이거는 우영한 얘기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에다 시스템 권하면은 슈퍼 권한을 최대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QL 공격을 잘못하면 시스템까지 전부 다 다운시킬 수도 있죠. 잘못된 거죠. 사용자 계정에 그쵸? 권한을 갖다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치? 요거 한번 하시고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치? 교재에 208쪽에 그죠? SQL 인젝션의 대응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교재로 확인하셔서 쭉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문제 8번 다음적 SQL 삽입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없는 것.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실행될 수 있는 호스트 프로그램,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HTML 같은 건 안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건 안 되죠. 아시겠어요?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안 된다는 거예요. HTML로 작성되거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ASP,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IS에서 실행되는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거든.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웹 서버 프로그램이죠. 데이터베이스 연동시킬 수 있고요. PHP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시킬 수 있죠. 자바 서블릿은 우리 자바를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서블릿 프로그램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가능하잖아.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건 뭐예요? 웹 서버에 이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브라우저에 요청하면 이 스크립트 자체를 브라우저로 주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SQL 삽입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것은 자바스크립트, HTML 뭐 이런 게 있겠죠. DHTML 이런 게 있겠죠. 문제 9번.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요청의 에러 내용을 일부에서 그쵸 공격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에러 내용 우리 여러분들
JSP 프로그래머 에라 있었잖아요. 그치? 그 에라가 이렇게 쭉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고요. 요 에라 내용을 보고 우리 입력 파라메타가 유저 아이디 값, 패스워드 값을 받는구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서 하는데 요게 파라메타 값이 login.jsp라고 하는 그쵸? JSP 페이지에 파라메타 값이 유저 아이디 값하고 를 union select AB from test at 요 테스트라고 요 값으로 들어왔다. 이 파라메타 값이 이것을 줬다. 그래서 8번 라인에서 에러가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 웹서버는 아파치라는 걸 알 수 있죠. apache 여기 있잖아. org.apache jasper 그 웹서버에 아파치 웹서버에 그 자바 JSP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주는 것을 제스퍼가 한다 그랬잖아요. JSP는 그 자바 서블릿으로 바꿔서 자바 서블릿이 컴파일돼서 그치? 컴파일돼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주고 걔가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의 웹서버는 아파치라는 걸 요거 알 수 있죠. apache 쓰는 거니까 아파치. 피해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DBMS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거 DBMS를 종류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오라클을 쓰고 있는지, MS SQL을 쓰고 있는지, MySQL을 쓰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공격자가 유니온, 그쵸? 인젝션, SQL 인젝션의 유니온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한 거잖아요. 유저 아이디 파라메터가 유니온 셀렉트 있는 걸 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페이지는 login.jsp의 유저 아이디 파라미터에 SQL 공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치? 요거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피해 시스템에 웹 애플리케이션은 JSP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JSP로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거죠. Jasper exception, 요 JSP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DBMS 오라클을 쓰는지 뭐 이런 건 알 수는 없었죠. 문제 10번. 그렇죠? 다음 SQL 공격의 대응 방안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합한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문에 사용하는 우리 JSP나 다른 PHP나 뭐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하는 구문. 그치? 구문은 Prepared Statement 구문이라고 했죠. Prepared Statement 구문은 SQL 쿼리를 그치? 선처리하기 때문에 그치? 선처리하여 컴파일한 후 이후에 입력되는 변수 값은 항상 그치? 항상 문자열로 그치? 문자열 변수로 다루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악의적인 SQL 구문을 변수에 삽입해도 SQL 인젝션을 하도록 SQL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SQL 인젝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코딩을 할 때 웹 애플리케이션 코딩을 할 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치? 요거 클래스잖아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하면 미리 컴파일해서 파라메타 값만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SQL 인젝션 구문의 파라메타 값 변조를 통한 SQL 인젝션 공격에 그치? 대응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지 말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구문을 사용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쵸? 208쪽에 여러분들 SQL 인젝션 대응 방안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구문을 사용하면 SQL 인젝션 공격을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쵸?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서 SQL 삽입 그쵸? 보안 공격 보안에 대해서 우리 그 퀴즈 향상 문제 10문제 퀴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치? 뭘 배웠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서 그치?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의 그치? 학습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좀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SQL 인젝션 보안 퀴즈, 향상 문제 10문제 퀴즈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